사랑하는 수박씨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시험에 나오는 내용 이 안에 다 있다. 사이다 윤쌤 시험특강, 저는 미라클 사회역사 윤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시험특강으로 선생님이랑 처음 마주하게 됐는데요. 일단 시험특강은 교재로 진행하는 수업이 아니라 교환으로 진행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고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을 때 필요한 교환은요, 선생님이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매 강 들을 때 아니면 한꺼번에 모두 다 시험 범위 부분을 뽑아놔도 되고, 매 강의에는 교환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프린트해서 준비한 다음에 수업을 듣도록 하라는 거. 우리 친구들 저는 죽어도 교환을 프린트하기가 싫어요. 혹은 종이가 아까워요 하는 친구들은 죽어도 프린트를 해라 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필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필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사실 더 중요한 강의에 집중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럴 때 아끼지 말고 교환을 프린트해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환을 프린트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글씨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은 필기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교환에는 선생님이 그 단원의 중요한 사진 자료라든지 지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교환을 프린트해야 되고, 세 번째 교환이 필요한 이유는 뒤쪽에 문제가 실려져 있습니다. 이따 문제풀이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문제는 전체를 다 선생님이랑 푸는 건 아니고요. 절반씩, 그러니까 홀수번 문제는 선생님이 칠판을 통해서 풀이를 해드리고, 짝수번은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길러보라는 취지로 문제의 절반은 남겨놓을 거니까 그런 거 풀어보기 위해서는 교환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정 프린트하기가 아깝다 그러면 문제 부분 그리고 자료 나와 있는 부분이라도 프린트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는 똑같아요. 어떤 강의 듣든지 선생님의 수업에 집중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내용들 머릿속에 담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시험을 잘 보기 위한 100점 만점 받기 위한 시험특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할 단원은 사회 일의 첫 단원, 위치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야. 자, 위치가 도대체 무엇이고,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교환 첫 번째 1번, 위치의 의미와 표현, 그중에 위치라는 말이 도대체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 위치가 뭐예요? 위치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근데 위치를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사실 위치가 위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위치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위치란 일정한 장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일정한 장소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려운 말 아니야. 자, 나랑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만나기로 한 장소는 강남역. 근데 강남역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제대로 엇갈리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나 지금 먼저 도착을 해서 강남역 6번 출구로 나오면 6번 출구 입구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라고 했어.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일정한 장소, 강남역 6번 출구 앞에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새 학기가 되어서 새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우리 집으로 놀러 온대. 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대요. 그래서 집의 주소를 알려달래요. 우리 집은 서울시 노원구 어디 몇 번지,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우리 집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이라는 장소의 한 번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자,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가 위치를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를 우리가 사회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캐나다의 위치를 알게 되고, 러시아의 위치를 알게 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치를 알게 되면요, 그 위치를 알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각각의 지역의 기후, 날씨가 어떤가, 지형, 거기는 평야지대인가 아니면 산지가 많은가, 혹은 어떤 문화가 나타나는 지역인가, 그 지역의 언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내가 평소에 이런 부분에 공부가 조금 되어 있을 경우, 그럼 미국보다 북쪽에 있으면 기후는 대략 냉대기후가 나타날 것이고, 캐나다는 미국하고 같은 문화권이니까 그럼 언어는 영어를 쓸 것이고, 문화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머릿속이 백지 상태인 상태에서는 위치를 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번
지리 정보를 활용한 위치 표현이라고 해서 조금 낯선 단어, 지리정보 도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려운 말 아니야. 우리가 어떤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모두 다 지리정보 도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리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별거 아니야. 우리가 사회과 부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지도, 가장 대표적인 지리정보 도구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요새 누가 종이지도 봅니까? 우리 핸드폰 켜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위치 검색하면은 그 핸드폰 상에서 지도가 뜨잖아요. 요런 지도를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지도 혹은 전자지도 혹은 인터넷 전자지도라고 해요.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도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비행기에서 혹은 인공위성에서 지상을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 있어. 항공사진 혹은 위성사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리정보 도구에 들어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얘네들 지리정보 도구에 대한 내용이야.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종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자. 여러분 사회 1 교과서 있잖아. 교과서 넘기다 보면 지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걔네들 종이에 인쇄되어 있잖아. 그게 종이지도야. 자, 종이지도라는 것은 이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지표면의 여러 현상들, 뭐 어디에는 논이 있고 어디에는 밭이 있고 여기는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학원이 있고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고 이런 현상들을 평면에다가 나타낸 건데 종이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축척. 잘 써야 된다 얘들아. 축적이 아니라 축척이야. 완전 다른 뜻의 단어야. 축척. 두 번째 방위. 세 번째 기호. 네 번째 등고선. 종이지도란 지금 말한 4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지표면의 여러 현상들을 평면에다가 나타낸 걸 우리가 종이지도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종이지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축척은 실제 밑줄 친다.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다가 줄여서 나타낸 비율, 이걸 축척이라고 얘기를 해. 자, 내가 이번에 수행평가로 네가 살고 있는 동네, 예를 들어서 뭐 A동이면 수박동이면 수박동, 선생님이 살고 있는 상계동이면 상계동, 상계동의 지도를 네가 그려와라라는 수행평가를 학교에서 받았어. 그러면 상계동이라는 동 전체의 크기만큼 종이에다가 지도를 그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압축해서 줄여야 된단 말이야. 줄일 때 비율을 정확하게 줄여야 되겠죠. 그 비율을 축척이라고 한다는 거야. 면적을 줄인 게 아니라 거리를 줄인 거야. 우리가 축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축척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너희들 문제 풀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1대 5만 이런 식으로 1대 몇 요렇게 축척이 제일 많이 나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1대 5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1대 5만이 쓰여져 있는 지도는 지도상의 1cm는 실제의 5만 cm를 나타낸다. 거꾸로 말하면 실제 5만 cm를 5만 cm는요 여러분들 0.5km, 500m예요. 5만 cm를 지도상의 1cm로 줄여서 나타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 이거 만약에 학교에서 알려주셨으면 시험에서 문제 나와요. 지도상의 축척이 1대 5만인 지도가 하나가 있어. 그 지도에서 보니까 자, 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교회 할까요? 교회가 있어요. 지도상에서 거리를 재봤더니 학교와 교회 사이의 거리가 2cm인 거야.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와 교회 사이의 실제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어렵지 않아. 지도상의 1cm는 실제 5만 cm라고 했잖아. 그럼 지도상의 학교와 교회 사이는 2cm라 그랬잖아요. 그럼 계산 되게 쉽죠. 5만에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10만이 나오는데 이때 중요한 거 요때의 단위는 센티미터라는 거지. 1대 몇 할 땐 무조건 센티미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10만 센치로 나왔네. 10만 센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10만 센치에서 공을 5개 떼주면 바로 킬로미터로 변환이 됩니다. 즉 지도상의 2cm는 실제로 1km가 된다라는 거.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계산 문제 몰라도 되지만 학교에서 배웠다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축적됐고 이번에는 쉬운 거. 두 번째 방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방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서남북 지도에서 방향을 표시를 한 거야.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숫자 4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지도의 귀퉁이에 있으면 여기가 동쪽, 여기가 서쪽,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이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지도상의 방위 표시는 때로는 없어도 돼.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뜻이야. 만약에 4 모양으로 생긴 방위 표시가 없다면 정해져 있는 약속이 있어요. 지도에 보이는 방향의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반대로 아래쪽은 남쪽인 거고 오른쪽은 동쪽인 거고 왼쪽은 서쪽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요게 이제 방위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아마 시험에 나올걸? 기호예요. 기호는 뭐냐? 지표면의 현상을 간략하게 나타낸 약속. 이렇게 교환에 쓰여져 있지. 자, 생각을 해봐. 남들이 찾아오기 쉬우라고 위치 표현하려고 지도를 그린 건데 지도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현상들을 그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별표 모양으로 학교를 표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 모양으로 학교를 표시하고 어떤 사람은 동그란 모양으로 학교를 표시해. 그러면은 거기 있는 동그라미가 뭔지 별표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도를 그린 본인만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우리가 학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 그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표시하자. 노는 이렇게 표시하자. 밭은 이렇게 표시하자. 약속을 정해둔 거지. 그거 하나하나를 기호라고 얘기하고 학교에서 배운 기호는 기본적인 것들 알아두는 게 좋아.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란 건 뭐냐면 학교마다 다르겠죠?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들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비유가 되는 게 얘랑 얘. 되게 많이 너희들이 헷갈리는데 아래가 막혀있는 이것은 논, 밑에 뻥뻥 뚫려있는 작을 소자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는 밭. 그 다음에 위에 깃발 달려있는 건 학교, 위에 십자가 달려있는 건 교회. 그 다음에 사과 하나 모양으로 생긴 건 과수원, 요렇게 생긴 건 절. 요런 식으로 표시하는 걸 기호라고 한다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이지도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또 하나가 바로 등고선이에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 내가 우리 동네의 지도를 제작하고 있어. 근데 지도는 분명히 말했다시피 평면이잖아. 근데 우리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 바로 뒤쪽에 산이 있는 거야. 산은 높잖아. 근데 생각을 해봐. 지도는 입체가 아니야. 그러면 산의 높이는 내가 도대체 지도에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식으로 지형의 높낮이를 표현을 할 때 지도에 사용하는 걸 우리는 등고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등고선이란 그대로 의미를 쓰자면 해발고도, 높이를 말하는 거야. 해발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의 북쪽에 그러니까 우리 집의 북쪽으로 산이 있어. 내가 지도에다가 그 산을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아파트야. 내가 우리 아파트를 표현했어. 여기 북쪽에 산이 있어. 산을 이렇게 그릴 순 없잖아. 그치? 지도니까.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야? 아, 선을 그려서 여기는 평지인데 산이 있어. 점점 높아지면서 자, 여기가 우리 집 뒷산의 산 꼭대기. 요렇게 표시할 때 사용하는 이 선을 등고선이라고 하고 자, 등고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선이 이렇게 돌아간 부분은 높이가 어떻다? 같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등고선 같은 경우에는요. 몇 미터마다 등고선을 그리고 뭐 몇 미터의 진한 선을 그리고 이거는 일부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안 다루고 아마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안 배운 친구들 많을 거야. 등고선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등고선에서 높이를 계산하는 건 배운 친구들만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 질문 있으신 친구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이지도에 필요한 4가지의 요소 정리 끝났고요. 이제는 두 번째, 오늘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전자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되게 쉬워. 지도는 지도인데 우리가 컴퓨터상이나 핸드폰에서 검색할 수 있는 지도를 인터넷 전자지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 선생님이 어딜 가야 돼. 처음 가보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네이버에다가 띡띡띡 위치를 입력을 했더니 지도가 딱 떠. 첫 번째, 검색하기가 엄청나게 쉽다. 종이지도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 그 다음에 지도가 나는데 나는 내가 가려는 곳의 주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그러면 인터넷 전자지도의 귀퉁이에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플러스를 누르면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누르면 더 넓은 지역이 보여요. 이런 식으로 뭐 하기가 쉽다? 확대하기도 쉽고 마이너스 눌러서 축소하기도 굉장히 자유롭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좋아. 그럼 대충 위치는 파악됐어. 내가 지금 출발하려는 곳부터 거기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가 이런 것들 계산하기 정말 편하잖아요. 계산 다 해주잖아. 거리와 면적을 구하기도 쉽고 저장하거나 출력, 프린트하기도 너무나 자유롭다. 이게 인터넷 전자지도의 장점 중요합니다.